일리노이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에 이어 세 번째 사법부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주민들이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올 봄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전국 CVS와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안연고 제품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소위 연구 화학물질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포장지가 더 이상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채플린협회가 내달 3일 시카고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채플린 사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흔히 주유소 헤로인으로 알려진 건강보조식품 티아nap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에 이용되는 이 약물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주유소 매장 진열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27일 밤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시카고 지역에서는 10개가 상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 이어 세 번째 사법부 판단입니다. 국가원이 수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19일 예비선거의 주 전체 투표용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라고 어제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판사는 트럼프 측 항소를 예상해 자신의 명령을 일시 중지했는데요. 일리노이주는 예비투표에서 트럼프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번째 주입니다. 이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두 곳 모두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콜로라도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죠.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 한 유권자 그룹이 지난달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 투표에 출마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당일 주정부의 트럼프를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청원자 그룹 5명은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의 행동이 반란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공동수석변호로 맡은 사람들을 위한 언론의 자유단체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합니다. 반면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 스티브 청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심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면제받는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론들은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결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기일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9명의 종신직 대법관 가운데 6명이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 6명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주민들이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캣 버크너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헤스팅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민들이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휴대폰에 디지털 방식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국무장관실은 추후 진행될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주민들이 내년 초부터 디지털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스마트폰은 영화 티켓이나 탑승권, 또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됐다며 기술적 발전과 추가 보호 장치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리노이 주민들이 곧 운전면허증이나 주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을 소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공공장소에서 실제 카드를 대신해 폰 속에 저장된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면허증과 아이디를 원격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대기 시간과 또 운전면허증 시설의 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총무처는 다른 12개 주에서 이미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18개 주는 실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올 봄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는 백신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권고했는데요. 질병통제방센터는 지난해에도 노령층에 봄철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으나 올해는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특정하고 권고 강도도 크게 높였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전국 CVS와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안연고 제품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조시설에서 멸균 보증 부족을 발견한 후 브라시카 파마가 리콜을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영향을 받은 4가지 제품은 멸균 처리된 상태로 이케이트, CVS 헬스, AAC 제약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해당 제품은 도매업체, 소매업체 및 제품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CVS, AAC 제약회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됐습니다. 리콜 공지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안구 감염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을 잠재적 위험이 있는데요. 2월 16일 현재까지 리콜된 제품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어제 소위 영구 화학물질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포장지가 더 이상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분해되지 않고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불한 화합물로 만든 식품 접촉 포장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려는 미 식품 제조업체와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FDA는 2020년부터 미국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기름과 물, 기타 액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된 포장지, 상자, 봉투에서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맥도날드와 같은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와 기타 제조업체는 원래 단계적 폐지 날짜 이전에 이 물질이 포함된 포장지 사용을 중단했다고 FDA는 덧붙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는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면역 체계 및 특정 종류의 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편 PFAS는 식수와 육류 유제품, 특정 실내 청소용 용제나 내수성 화학물질로 처리된 제품 등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주유소 헤로인으로 알려져 있죠. 건강보조식품 티아나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에 이용되는 이 약물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주유소 매장 진열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티아나틴은 실제로 헤로인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의회와 보건규제당국은 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추적해온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포이즌 센터에 따르면 티아냅틴과 관련된 전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독극물 전문가들은 응급실 의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중 일부에 주목합니다. 의사들은 티아냅틴 복용자들이 오피오이드 중독과 금단, 또 독성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는데요. 포이즌 센터의 에릭 쇼츠는 2가지 보충제를 복용하던 40대 남성 전화를 받았는데 2 제품 모두에서 티아냅틴이 검출됐다며 환각과 떨림, 빈맥 등 티아냅틴 금단 증상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티아냅틴 중독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죠. 미국 포이즌 센터는 지난 5년 동안 티아냅틴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늘었다며 지난해에만 모두 391건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채플린 협회가 내달 3일 시카고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채플린 사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설립 이래 현 가입 회원은 30여 명, 협회 총무인 정영건 목사를 통해 채플린 협회 소개를 직접 들었는데요. 정 목사는 현재 시카고 제시 브라운 보훈병원의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생명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인 채플린 협회는 2년 전에 2022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설립이 되어서 여기에 속한 우리 한인 채플린들 또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회원들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에도 있고 텍사스, LA 또 미국 동부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 하와이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회원들 간의 교제와 협력 그리고 또 전문 사역을 진작하고 또 채플린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지원도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를 준비한다든지 지원서를 준비한다든지 채플린 사역을 할 수 있는 잡 포스팅 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까지도 알아보고 지원을 합니다. 앞선 KBS 초대석에서 정 목사는 효율적인 영적 케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채플린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죠. 내달 5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줌으로 개최될 이번 설명회는 정영건, 최영숙, 김종용, 최병권, 전선희 목사 등 협회 회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채플린 사역에 대한 개요 및 소개, 임상목회 상담 교육, 즉 CPE 과정에 대한 설명, 또 채플린 사역에 대한 이해는 물론 채플린이 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Q&A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채플린 하면은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교육 과정은 어떤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교육 과정들 보통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원이나 아니면 또 베트런스 병원이나 다양한 이런 채플린 사역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함께 질문 받고 답하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아니면 또 미국 전역에서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설명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플린은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와 달리 종교기관이 아닌 단체의 영적 지도를 담당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군대나 병원, 교도소, 학교, 경찰, 호스피스 등의 기관 또는 상하원을 위한 채플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정 목사는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목회하면은 정통 목회, 지역교회 목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한인 채플린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에서 채플린들 같은 경우는 그 훈련 과정 자체가 독특한 것이 임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임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자들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가지고 자세하게 교육을 받는 건데 로컬 처치 목회자가 되는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전 세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 목사는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 및 사역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했는데요. 협회나 설명회 관련 문의는 전화 847-890-18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채플린 사역에 관심이 있고 채플린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름길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 목회 현장을 그대로 킵하시면서도 같이 배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채플린 사역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Q&A로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번에 채플린 사역 설명회입니다. 거기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채플린 협회에 직접 연락하시면 원투원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귀한 선교단체로 더 좋은 기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민족 선교 코칭센터 생명의 샘 선교회가 흑인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한인 기독교의 선교적 역할을 주제로 다민족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3월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포럼의 부제는 시카고 남부 론델 지역사회 개발 동기와 현황, 참여 방안 등입니다. 전 트리니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이자 현 JSP 대표인 노재용 박사가 강사로 나서 한인 신앙인들의 가교적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현황과 전망, 투자 가치 조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파크리지에 소재한 푸른교에서 열리며 포럼 30분 전에는 다과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의 논평위원으로 시카고 브리지교회 담임이자 선교학 박사인 임무영 목사와 시카고 서로돕기 센터 원장 김회연 목사, 루마니아 선교사이자 현 생명의 샘 선교회 대표 박천규 목사 등이 참여합니다. 포럼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847-219-09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제 오전 11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6만 1,074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후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도 진입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6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4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의 이 같은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이 지난 27일 밤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시카고 지역에서는 10개가 상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폭풍은 최대 직경 2인치의 우박과 폭우,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워터맨과 힌클리에서 디칼브 카우니의 빅락, 리 카우니의 콤튼, 옐버운에서 케인 카우니의 캠튼 힐스, 사우스 베링턴과 쿡 카우니의 호프만 에스테이트에서 6개의 EFG로 토네이도가 확인됐습니다. 슈가그로브에서 바타비아, 케인 카우니의 제네바, 또 쿡 카우니의 인버네스, 레이 카우니의 먼더라인, 인디애나주 레이 카우니의 이스트 시카고에서 게리까지 5개의 EF1 토네이도가 확인됐는데요. 먼더라인에서는 EF1 토네이도로 아파트 건물이 큰 피해를 입어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주민 59명 전원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노스 오로라 인근의 역사적인 레케인저 농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농장 축사가 강풍으로 무너졌지만 동물이나 수백만 달러 상당 장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호프만 에스테이트에서는 의료 장비 업체인 매드서브 이퀴프먼트사로 지붕의 약 3분의 1이 유실되고 또 내부 제품을 적시는 공조장치가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습니다. 또한 페퍼밸리 구역은 제네바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나무가 갈라지고 뿌리채 뽑혔습니다. 소방서 예비평가에 따르면 주택 8채가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즉석식품 등 이른바 초가공식품이 심장병과 당뇨, 제2형 당뇨병,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은 전 세계 약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선행 연구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초가공식품이 사망률과 암, 정신, 호흡기, 심혈관, 위장질환 등 32개의 건강매수 변수 간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약 50%, 불안과 일반적인 정신장애 위험은 48에서 53%, 또 2형 당뇨병 위험은 12% 각각 높게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비교적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46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약간의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38도, 주말 사이에 다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70도대의 따뜻함이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28도, 습도는 63%, 바람은 남서풍이 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